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캘리포니아주의 젊은이들이 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상당수가 저임금 일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UCLA 노동센터는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것은 앞으로 캘리포니아주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요즘 소셜미디어에서는 뉴프 트렌드가 한창입니다. 이 트렌드는 여행 추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는데 과연 뉴프 트렌드가 무엇이고 여행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젊은 층 근로자들의 고충을 잘 보여주는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됐죠. 우선 젊은 층이라면 몇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16살부터 24살 사이입니다. UCLA 노동센터는 이번에 발표한 새 보고서에서 16살에서 24살 사이를 이제 젊은 층 근로자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16살에서 24살 사이의 젊은 층 근로자들이 과연 몇 명이 될까? 보고서에 따르면 200만 명 이상에 달합니다. 아이고, 많죠. 네. 이 200만 명이라고 하면 휴스턴 인구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또 캘리포니아주 전체 노동력의 12%를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네. UCLA 네, 노동센터는 말씀하세요. 이들이 주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 16살에서 24살이면은 젊은 층이라기보다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청소년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지, 청년이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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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렇게 이 캘리포니아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젊은층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고충이 있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이 젊은 층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을 받고 장시간 오랫동안 일을 합니다. 네. 심지어 학교에 다니면서도 그렇게 일을 한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이들이 충분한 보호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낮은 임금이라면은 얼마나 낮은 거고 길다 그러면 얼마나 길게 일을 한 겁니까? 네, 캘리포니아주 젊은 근로자 중 약 64%가요. 낮은 임금을 받았다고 보고서는 전했는데 여기서 낮은 임금이라 하는 것은 시간당 약 18달러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중간 임금의 3분의 2 수준에 그치는 겁니다. 결국 전체 60%가 각종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젊은 근로자의 약 절반 정도는 학교에 다니는데요. 그런데 이들 중 약 40%는 일주일에 15시간에서 29시간 사이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근로자의 4분의 1,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을 했고요. 주 40시간이 풀타임이니까 일주일에 20시간 하면 적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학교에 다니면서 그렇게 풀타임에 일하는 것의 절반 이상을 근무한 겁니다. 그리고 젊은 근로자의 약 17%는 주당 40시간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풀타임인데요. 이야.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캘리포니아주 젊은 근로자들이 주로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죠? 네, 이 서비스 업계에 종사하는 젊은 근로자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젊은 층 3명 가운데 1명꼴은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데요. 또 서비스 업계에선 젊은 근로자의 약 40%가 식당, 바, 그리고 소매업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레스토랑과 바에서 일을 한 비율이 21%, 소매업이 20%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교육 서비스, 헬스케어, 소셜 보조, 전문직, 과학 기술 서비스, 교통과 창고,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크레이션, 건설, 그리고 행정 지원 이런 곳에서 일한 비율은 한 자릿수대에 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젊은 층들이 일하는 그러한 그 근로지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반인데 서비스 업계에서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흔히 있고 당연한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말이에요. 네, 사실 그렇죠. 뭐 고등학생이 알바로 글쎄요 말이에요. 그렇게 네. 식당에서 일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UCLA 노동센터는 그렇게 보기 쉽지만 그게 꼭 맞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UCLA 연구원인 비백 라마크리사나는
젊은 층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서비스 중심의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을 한다는 그 가정이 반드시 맞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수년 동안 그 저임금 일자리에 머문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아하. 이 연구원은 데이터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정말 힘겨워하는 걸 알 수 있다면서 서비스 업계에서 일하다가 그곳에 갇히고 만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젊은층 근로자들이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고서를 꼬집었는데 어떤 함정입니까? 네, 순환적 노동 함정이란 그런 표현을 보고서는 썼는데요. 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저임금의 서비스 직종 일자리는 성장하거나 기술을 개발할 만한 여지가 거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젊은 층들은 이 같은 순환적 노동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해당 산업에 매우 특화된 그런 기술을 지녔거나 성장할 여지가 많지 않은 경우, 그렇게 낮은 임금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되면 전문 분야에서 무급 인턴십으로 일을 해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과 경쟁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 현실이란 지적입니다. 그렇게 원하는 커리어에 들어가기 위한 커넥션을 쌓기도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렇죠. 결국 제대로 된 직장을 찾기 전에 잠시만 여기서 일을 해야지 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에 갇힐 가능성,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 네. 네, 그래서 보고서는 이게 젊은층 개개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그러니까 재정적 어려움만 겪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게 주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젊은층 근로자들은 활발한 경제 또 노동력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단순히 그들 개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앞으로 수년간 주 경제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적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짭을 구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문직 같은 데서 이렇게 찬스를 줄 만한 곳이 그렇게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쉽게 짭을 얻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쉽게 일을 하다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내가 또 다시 다른 데로 가야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먼저 이렇게 발을 들여놓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네, 특히 그 팬데믹을 기준으로 해서 팬데믹 당시에 보다 많은 젊은층들이 이런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문제가 좀 더 커지게 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을 디디더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된 데 가서 일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무급으로 우선 인턴으로 들어가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네. 네. 미래가 있는. 글쎄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이 소셜 미디어 특히 이 틱톡에서 인기 있는 단어가 듀프, DUPE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네, 듀프. 속이다, 사기치다, 또 잘 속는 사람 이런 뜻을 지닌 거긴 하지만 틱톡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여기에 더해서 듀플리케이션 줄임말에 더 가깝습니다. 네. 듀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복제품인데 틱톡에서 통용되는 의미는 유사품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MZ 세대들이 듀프 이코노미, 듀프 경제, 소비 트렌드의 한창입니다. 네. 그러면 이 듀프 소비 트렌드라는 것은 복제품을 많이 사서 쓴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비싼 물건 대신에 그보다 좀 더 저렴한 비슷한 물건을 대신 사 쓰는 건데요. 네. 일부 해석이 다르긴 합니다만 듀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이른바 짝퉁, 이 짝퉁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체로는 유사품을 더 많이 얘기하는 듯 합니다. 주류 브랜드에서 출시된 제품과 비슷하긴 하지만 독자적인 브랜드를 갖고 그런 패키징을 통해서 그 내용물을 판매하는 엄밀하게는 별도의 다른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여행 트렌드에 반영이 됐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 올해 여행 트렌드에도 듀프를 빼놓을 수 없다고 CNBC가 오늘 아침 전했습니다. 가고 싶은 여행지가 사실 너무 비쌀 때 그와 비슷한 느낌의 다른 여행지를 대신 찾는 겁니다. 네. 익스피디아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듀프 여행지에 대한 항공편 검색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예를 들은 게 이제 서울이었어요. 서울의 듀프로 타이페이 서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 서울 가는 대신에 네. 타이페이를 간다. 네. 아, 그- 비슷한가요? 아. 미국에서 이 서치가 458% 증가했다고 익스피디아 자료에서 나타났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무려 2,786% 급증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타일랜드 파타야는 방콕의 대체 여행지로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163%, 전 세계적으로 249% 각각 늘어났습니다. 좀 더 저렴한 곳을 찾는다는 건데 네. 여행에 있어서 이렇게 듀프가 가능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여행 트렌드가 인기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즐기는 그 서울의 맛을 타이페이에 가서 똑같이 느낄 수가 있을까? 그건 아니겠지만 저희로서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해가 안 그렇죠?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이 방콕이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이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방콕 가는 것도 힘들고 뭐 비용도 이제 비싸지고 그러니까 그 대신 타일랜드에 빠따야를 간다 지금 그 얘기네요. 네, 네. 아, 근데 저는 파타야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파타야요? 네. 거기는 어떤 데인데요? 휴양지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말로만 들었던 걸 직접 가서 좀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